세상에서 부모 마음만큼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달라집니다. 성적과 친구 관계, 진로와 선택, 모든 것이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어 정년을 맞이하거나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결혼까지 마친 뒤에도 그 마음은 쉬이 놓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혹은 힘든 순간에도 굳건히 일어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정말 잘 되는 집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흐릅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과 기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자식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돋아 줍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화려한 비법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비싼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말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식을 꽃처럼 피우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말 한마디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심어진 말은 자라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화를 담은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자비로운 말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속의 씨앗이 곧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고, 그 마음은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을 흐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이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그 힘은 작용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집이 차갑고 긴장되어 있으면 아이는 마음속 깊이 불안을 안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집이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아이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존중과 사랑을 베풀고 다툼 후에도 마음을 풀 줄 아는 집은 작은 도량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를 배웁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결코 아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실패에도 이해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은 결국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곱게 하는 말, 간절한 기도, 자비로운 집안 분위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식의 길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과 마음 씀씀이, 그리고 매일 쌓이는 공덕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말과 마음, 그리고 가정의 온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말이 주는 힘, 기도의 힘, 그리고 가정이 작은 도량이 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불교적 지혜를 곁들여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심겨 평생의 성격과 마음가짐을 만들어갑니다. 잘 되는 집을 보면 부모의 말은 늘 부드럽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꾸짖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실수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왜 그랬니? 보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이 힘을 줍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이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씨앗입니다. 반대로 화와 원망이 담긴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어린 시절 받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아이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과 마주할 때 움츠러듭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은 나쁜 업이 되고, 자비와 사랑을 담은 말은 밝은 공덕이 됩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작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의식적으로 말을 곱게 합니다.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노력한 과정을 칭찬합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낮아도, 친구 관계가 어려워도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이런 말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의 힘은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일상의 대화, 가족 간의 사소한 농담,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 모두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집안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아이는 긴장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안이 웃음과 따뜻한 격려로 가득하면 아이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중장년층 부모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며 독립을 시작할 때 말로 인한 자존감과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자식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속에 부모의 곱고 따뜻한 말이 있다면 그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화를 내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습니다. 말을 삼가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공덕이 될 말을 선택합니다. 말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성품과 삶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때로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엄격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의 부모는 그 엄격함 속에서도 사랑과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네가 배우기 위해 필요한 거야. 실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은 아이에게 부담이 아닌 성장의 힘이 됩니다. 생활 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는 아이가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면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시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부모는 아이의 노력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노력한 게 보여.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었고 결국 성적은 차츰 오르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는 관찰합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존중과 배려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배우는 지혜이며 말과 마음의 힘이 결합된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쌓은 공덕이 곧 아이에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곱게 말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아이의 마음 속에 평화와 자신감이라는 씨앗이 자랍니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말의 힘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시험 점수와 성적표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집에서 부모와 아이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말과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잘 되는 집의 비밀은 바로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순간마다 건네는 말 한마디가 쌓여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말입니다. 곱고 따뜻한 말, 격려와 이해가 담긴 말, 아이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있는 말. 이 말이 아이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아이의 건강, 친구 관계, 공부, 진로, 결혼, 직장, 삶의 작은 선택까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때로 불안과 걱정으로 자리 잡지만 동시에 부모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이 마음을 기도로 승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가 집안 전체에 보이지 않는 힘을 흐르게 하고 자식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춥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면서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식이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 마음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자식의 길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올리는 기도,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며 바치는 작은 축원, 또는 집안에서 아이를 위해 조용히 수행하는 습관 등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쌓이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줍니다. 기도는 부모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기도를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에도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아이의 건강과 행복, 올바른 선택을 마음속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집안 전체에 좋은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자식은 그 힘을 느끼며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생활 속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는 아이가 시험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올바른 길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음 날 아이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했고 결과보다 중요한 경험과 마음가짐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부모에게 안정과 희망을 줍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기운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발원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원을 세우고 축복하며 마음을 모으는 행위가 아이의 삶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의식적으로 발원을 세우기보다는 생활 속 자연스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발원을 이어갑니다. 밥을 차리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출근길에 잠시 마음을 모으며 아이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은 아이에게 직접적인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마음 속에 용기와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아이는 스스로 삶의 길을 찾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중장년층 부모들이 쉽게 공감할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 후 독립할 때 부모의 마음은 늘 집에서 아이를 바라보듯 떨립니다. 이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지탱해주고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이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씨앗이라면 기도는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돕는 햇빛과 물과 같습니다. 아이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도 기도는 끊임없이 힘을 주고 그 힘은 결국 아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아이도 모르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감사와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기도의 형식이나 길이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바치는 기도,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행동,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듭니다. 결국 기도의 힘은 단순히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식에게 전해지고 아이의 삶을 조금 더 순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은 이렇게 부모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에게 첫 번째 세상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집안의 공기와 부모의 말, 행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집이 차갑고 긴장되어 있다면 아이는 마음속 깊이 불안을 안고 성장합니다. 집이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아이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감과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을 보면 부모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도 금세 풀어내고 감정을 사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늘 사랑과 존중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작은 도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절간만 도량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사소한 생활 속에서 마음을 깨끗이 쓰는 모든 행위가 도량이 됩니다. 아이에게 이 도량은 삶의 토대가 됩니다. 한 집에서는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항상 솔직하고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다투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처가 남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사람 사이의 존중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도량 속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다면 아이의 마음은 금방 회복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원망하면 아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좌절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해하고 격려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용기를 얻습니다. 잘 되는 집은 아이가 실패해도 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아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툼 후에도 마음을 풀 줄 아는 집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잘 되는 집에서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나눕니다. 밥을 함께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하루를 돌아보며 격려와 관심을 보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집안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고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부모의 이런 태도와 마음 씀씀이가 공덕이 됩니다. 작은 도량 속에서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 배움이 평생의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부모는 특별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아이를 향한 마음이 항상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안정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배려하고 스스로 공부와 생활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 아이들은 학업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하며 왜 그 집 자식만 잘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집 자체가 도량입니다. 부모가 쌓은 자비와 공덕이 집안을 밝히고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가 말해주듯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특별한 조건이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가장 큰 힘입니다. 아이의 성품과 삶의 태도는 집안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중장년층이 공감할 만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 독립하더라도 집에서 배운 인간관계와 마음의 힘은 여전히 자식과 함께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안정과 자신감은 부모가 일상 속에서 전한 작은 공덕에서 비롯됩니다.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가정을 작은 도량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식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일상 속에서 공덕과 자비를 쌓는 행동이 모여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잘 되는 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집안의 분위기가 언제나 밝고 따뜻하고 공덕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햇빛과 물을 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작은 도량이 되는 힘이며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승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을 보면 부모는 먼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행동하며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기도 속에서 쌓은 공덕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이를 의식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의 성품과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활 속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부처님께 기도하며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재산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비와 책임감을 배우며 성장했고 결국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아이들이 잘 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아이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쌓는 마음과 행동, 기도와 공덕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공덕은 곱게 하는 말, 따뜻한 가정, 그리고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나타나더라도 그 공덕이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고 문제를 극복하게 돕습니다. 중장년층 부모들이 공감할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 후 독립하여 멀리 떠나더라도 부모가 집에서 쌓은 공덕과 인연은 여전히 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안정과 자신감, 그리고 배려와 책임감은 바로 부모가 쌓은 작은 공덕과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않고 대신 마음과 기도로 아이의 길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공덕의 힘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씨앗이 되고 아이의 삶이 그 씨앗 위에서 자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늘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격려,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결국 사회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인간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아이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은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전생에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그 깊은 인연 속에서 태어납니다. 잘 되는 집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말 한마디, 기도, 가정의 따뜻함 모두가 인연을 곱게 짓는 힘이 됩니다. 아이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도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도록 지지하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화려한 방법이나 특별한 비법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말과 행동으로 공덕을 쌓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시키기보다 부모 자신의 삶에서 자비와 공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아이에게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식의 성품과 삶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자식이 잘 되는 집의 핵심은 인연과 공덕에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삶이 서로 얽혀 있는 이 깊은 인연 속에서 부모가 쌓은 공덕은 아이에게 이어지고 아이의 마음과 삶을 지탱하며 스스로 세상 속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기도, 가정의 따뜻함, 그리고 부모가 쌓는 공덕. 이 모든 것이 모여 아이의 삶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불교적 지혜 속에서 배우듯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부모의 마음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학습법이나 비싼 학원, 뛰어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 부모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부모가 매일 쌓는 말, 기도, 가정의 온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부모가 곱게 건네는 말, 아이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말, 노력과 용기를 북돋우는 말이 아이의 마음속 깊이 심기면 아이의 성품과 인생길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아이를 꾸짖고 화를 내는 말은 상처가 되고 곱게 다듬어진 말은 삶의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기도는 햇빛과 같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밝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부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식에게 긍정적인 힘을 전합니다. 아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는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히고 자식이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가정은 작은 도량입니다. 집이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툼 후에도 마음을 풀 줄 아는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교훈이 됩니다. 밥상에서 나누는 이야기, 잠자리에서 건네는 격려, 아이를 위한 사소한 배려가 쌓이며 집안의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적 지혜로 보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부모가 쌓는 공덕은 아이에게 전해지고 아이의 마음과 삶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잘 되는 집의 부모는 그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기보다는 생활 속 자연스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전합니다. 아이의 삶에 필요한 자비, 용기, 배려, 책임감을 스며들게 하는 힘입니다. 중장년층 부모가 공감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의 대학 진학, 사회 진출, 결혼 후, 독립,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은 늘 떨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일 말과 기도,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공덕을 쌓아왔다면 아이의 삶 속에서 그 힘은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습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쌓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잘 되는 집은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쌓은 마음과 습관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삶에 직접적으로 무엇을 시키기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자비롭고 공덕을 쌓는 삶을 실천합니다. 아이에게 전해진 그 힘은 말과 기도, 가정의 온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 기도, 가정의 따뜻함, 부모가 쌓은 공덕과 인연. 이 모든 요소가 아이의 삶을 밝히는 씨앗이 되고 아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이제 결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말의 힘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 씨앗이 되어 성장과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밝게 하고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전달합니다. 셋째, 가정을 작은 도량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집안의 안정과 사랑, 부모의 존중과 배려가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교훈이 됩니다. 넷째, 불교적 인연과 공덕입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아이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으며 아이의 마음과 성품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결국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화려함보다 마음과 행동의 일관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삶을 직접 바꾸기보다는 부모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자비와 공덕, 꾸준한 마음의 힘이 아이를 키웁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아이가 이미 사회에 나가 있고 부모 자신도 정년을 맞이하며 삶의 새로운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일상의 말, 기도,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공덕의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것, 안정감을 주는 것, 올바른 삶의 태도를 남기는 것은 아직 늦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기도, 집안의 따뜻함, 부모가 꾸준히 쌓아온 공덕과 인연. 이 모든 것이 모여 아이의 삶을 밝히고 스스로 성장할 힘을 줍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삶 속에서 부모가 쌓은 마음과 공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곱게 말하고 기도하며 집안을 밝게 유지하면 아이의 길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사랑과 자비, 공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마음과 생활 속 공덕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말, 기도, 가정의 온기, 불교적 인연과 공덕이 합쳐져 아이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고 스스로 세상 속에서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이며 중장년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